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잘하려면 옆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냥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아까 마지막에도 나왔지만은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만큼 잘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느냐, 대화로 연결될 때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뭐 최천 선생님 보셨으니까 실천을 해보시죠. 저 아들은 그럼 자기주도 학습 잘하십니까? 잘 못하죠. 그쵸. 네. 그런데요. 네. 자기주도 학습은 저는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PT? 네. 그러니까 PT를 받을 때요. 우리가 처음 받은 그날 몸짱이 되길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는 아이가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획하고 스스로 계획한 것을 부모님의 격려를 통해서 또 한 번 시도해보고, 계획 처음 짜라고 하면요. 아까 보셨죠? 놀기, 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서에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건 계획은 처음 짜보는 아이잖아요. 계획을 처음 짜는데 어떻게 잘 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획을 한 번도 짜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짤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짜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말 내가 화가 날 정도로 엉망으로 짜놓은 계획이면 이제 거기에서 부모님이 요런 건 요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잘할 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잘못할 때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네. 애가 좀 점수가 오르면 너 더 잘해야 돼. 잘하는 거는 기분 나네. 값이고, 네, 잘못됐을 때만 굉장히 조목조목 대화를 막 시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못한 것만 뭐라고 해. 안 좋은 상황에서만 이렇게 자꾸만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네, 잘했을 때 안 치셔야죠. 같이 대화. 그런가요? 네. 오늘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자, 박사님, 그러면 이런 자기주도 학습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는 자기주도 학습은 좀 누구나 해야 하는 필수가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학교 교육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마침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또 우리 교육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가 쌓아져 오면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 사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맞춤형 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요구와 수준과 흥미에 맞는 학습들을 이제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형태의 학습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 학교 공부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들으면 좀 무섭긴 한데요. 지금 큰일 났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까요? 라고 회의적일 때 늘 이런 질문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은 간섭받는 걸 좋아할까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 좋아할까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대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부 감정에 주목하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거든요.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허무감을 느껴요. 유익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뭘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좀 유쾌해야 되는데 되게 불쾌한 감정도 있고요. 저도 현장에서 사실 자기도 학습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공부 감정이 달라지지 않으면 주도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 감정의 변화. 아주 일반화시키면 거부감에서 만족감으로의 변화에 일단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계획도 스스로 세우고 실천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교수님,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주도 학습은 어떻게 점수를 올릴 수 있나요? 나 이거 맨날 이런 질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릴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있긴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기주도 학습의 대다수의 연구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그다음에 학업 성취와 어떤 정적인 관련성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양한 그런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메타 분석에 의하면 전 학년과 전 과목에 있어서 자기주도성과 학업 성취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거는 그것이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요. 과목별로는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화가 되고 실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기주도, 내가 학습에 대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나가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보다 자기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연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자기도 학습을 하면 이게 성취 면에서 긍정적이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감정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다 보면은 조금의 성취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자부심, 만족감 이런 걸로 올 수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 어려워하죠. 굉장히 어려워하죠. 실제로 교실에서 초등 교실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알아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눈치다라고 보이는 아이들은 한 반에 한 명도 좀 드문 것 같아요. 한 학년에 한두 명 정도의 느낌.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의 학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초등학생이 이전에 중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량과 학습 수준을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학업량이 다 같이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졌어요. 그렇다면 이전에 겨우 중고등학교에 한번 시도해볼까 말까 했던 일들이 초등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에서 저학년 때는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고학년에 올라가면 아이한테 주도권을 하나씩 줘보면서 실제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업 성취도 면에서 훨씬 더 격차를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를 노리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해서 초등에서 꼭 시도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못하는 게 당연하다. 기본이다. 못할 거다. 라는 전제하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한다던데 왜 너는 안 될까? 너는 뭐가 부족하니? 엄마 아빠는 어릴 때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아이를 계속 실패 경험 속에 가둬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는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이걸 하면 일단 돈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많이 되더라고요. 좀 세이브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요즘 이런 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이제 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돈도 적길지 힘도 별로 안 드는 건데, 왜 자기주도 학습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가 이제 핀란드 북유럽 교육에 관심이 좀 많아서 핀란드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거기는 왜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하니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즐겁고 재밌는 일인데 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해? 마치 당신은 왜 숨을 쉬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이제 일본 학자의 기록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실험을 좀 해봤거든요. 실험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공부는 마술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에는 세 가지 맛이 있다. 재미, 의미, 성취감이라는 세 가지 맛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맛집 싫어하는 분 계세요? 정말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혹시 맛집에 이런 목적으로 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맛집에 가면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 뭐뭐를 섭취할 수 있어서 간다. 그것까지는 아닌 거지. 근데 자기도 학습을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근데 맛이 없어. 안 먹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감정과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볼 적에 아이들은 이미 공부를 충분히 맛봤거든요. 과연 제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요. 실험적인 조건에서 그 세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재미, 의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험을 해봤거든요. 문제를 보면서 표시를 해봐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문제를 딱 보고 첫인상, 문제의 첫 느낌 있죠? 그렇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요거 재밌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 공부하기 싫다. X 표시.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거 조금 고민하면 어떻게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세모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순간 아이들이 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선제압을 해야죠.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동그라미만 골라서 풀어라고 기선제압을 팍 하면 아이들이 얼떨결에 풉니다. 공부 거부감을 제가 좀 약간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극복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동그라미를 풀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뭐 할만하네. 재밌죠. 네.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벽을 딱 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학원이라도 좀 이렇게 보내가지고 좀 사교육이라도 받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양치기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창피하지?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참 많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래요. 사실 최근에 그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 학부모님들 거의 절반수가 그 사교육이 심해졌다 이렇게 느끼면서 사실 사교육걱정검 세상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원격 수업 이후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가 한 10명 중 8명 그리고 사교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체감도가 어떠시냐라고 했을 때 10명 중 9명이 그대로거나 되려 늘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식조사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인식조사 결과가 실제하고 다르더라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의 그런 불안이 그대로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차후에 사교육의 의존도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좀 심각한 사실 적신호예요. 그래서 학원에 이제 의존하는 그 이유들을 보면은 아이 요인들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뭔가 모방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 아이가 뒤처질 것 같아서 이런 불안 소비 그리고 남들을 뭔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 소비 이런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사교육이 좀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실제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하고 사교육하고의 효과 차이 비교한 뭐 결과들이 있나요, 혹시? 네, 앞에서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일 유명한 연구가 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김희상 교수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고3 학생이 수능 수학을 1시간을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군은 사교육으로 하고 어떤 학생군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했을 때 이제 비교거든요. 근데 사교육으로 더한 학생들은 100분위가 그 1.5%포인트만 높았는데 자기주도 학습 한 학생들은 3배 이상 높아요. 4.6%포인트.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 나오면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한 학생들도 오르긴 오르는데 자기주도 학습 한 아이들은 3배 더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이 학년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학점 비교를 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0.4학점이 오를 때 자기주도 학습한 아이들은 1.8학점이 올랐다. 이게 이제 사교육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이 더 효과가 좋고 특히 학년이 올라가고 교과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성적 향상 효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가성비를 따져보시면 자기주도 학습이 더 장기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학원을 또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려면 최소한 이런 겁니다. 스스로가 선택한 사교육이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 이전에 스스로 공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사교육만이 아까 연구원이 말씀하신 가성비를 뛰어넘는 저는 유효와 무효라는 얘기를 참 대치성에 있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그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집에 가면 어떤지 아시죠? 공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지금부터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할 거 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부모님이 개입하기도 그래요. 맞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렇죠. 궁금해지는 게 더욱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은경 촉진 역할 부모님, 그런 거. 어떤 역할을 부모가 하면 더 좋을까요?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부모가 이 공부는 너의 공부니까 너의 의견을 존중할게 라는 태도를 계속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온라인 학습을 있었던 1년 동안 제가 허벅지를 찌르면서 가장 많이 아이에게 했던 말이 그래서 오늘 공부는 언제 시작할 거야? 뭘 할 거야? 뭐부터 할 거야? 구체적인 질문에서 점점 더 이렇게 좀 포괄적인 질문으로 옮겨가기는 했지만 이 공부에 대한 모든 계획과 결정은 너의 것이다. 그런데 엄마가 궁금은 하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아이가
누구든 사람은 질문을 들으면 생각을 하잖아요. 갑자기 안 했던 생각들을.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고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 포인트를 집어서 몇 가지 질문으로 아이를 자극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역할을 집안에 있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 스스로 자기 주절적 학습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의미는 네. 사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를 공부하는 걸 체크하고 하지만 엄마 스스로도 엄마는 삶에서 이러한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엄마는 오늘도 이렇게 나도 열심히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고 진전하고 있어라는 그렇죠.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은 많이 이제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습관화를 들여야 사실은 학습의 지속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지속성이라는 건 어쨌든 반복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도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속적인 그런 관리와 어떤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이제 좀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저 혹시 알트스쿨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예, 그게 이제 2013년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기반한 미래학교 모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 그 구글의 직원이 나와서 세웠던 학교예요.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소위 뭐 AI, 빅데이터 학습 분석 이런 걸 해서 고도의 그 맞춤화된 학습을 제공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런 이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하니까 가장 학습의 첫 번째가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알트스쿨이 이 대목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19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아이들한테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을 했고 아이들의 그 자기 선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어떤 학생이 이제 책을 오디오북으로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학년이 됐는데 그 학년에서 갖추어야 하는 읽기 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습 결손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나중에는 물론 혼자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옆에서 제대로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 소장님. 저는 공부 개성이라는 또 좀 새로운 단어를 좀 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은 개념이 많으시구나. 왜냐면 딱딱 정리가 된다. 이게 이제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속 가능할 때는 좋은 공부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이 내 몸에 잘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학습자의 공부하는 모습을 묘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네. 판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네. 어떤 학생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시끄러운데 삐딱하게 앉아서 별다른 계획도 없이 몸을 막 움직이면서 공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런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공부가 잘 되는 학생도 있다. 물론 제가 이 공부 개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극단화한 것이긴 한데 밝은 환경보다는 어두운 환경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고요. 혼자 공부할 때는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외국에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혼자 공부할 때 잘 되는 친구가 있고 둘이 할 때 잘 되는 친구가 있고 반대로 팀플레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부모의 개입을 반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부모가 간섭하면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살려야 될 공부 개성이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도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태어났다. 근데 우리 교육이 그걸 망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좀 더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 학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의 문제거든요. 한 번 뒤처지면 못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죠. 네. 두 번째는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방치하는 거다. 또 나중에 공부시키려면 돈 더 많이 든다. 더
전형적인 예. 많이 들었던 단어 예. 얘기들이네. 나중에 아이들이 원망하면 그때 어쩌려고 하냐. 어쩜 이렇게 똑같죠? 예.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옛날 얘기다. 예. 부모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아이들은 공부 안 한다. 대본이 있나 봐요. 이건 제가 대치동에서 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부모님들 머릿속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현대판 속담이에요. 저는 이거 다 공갈 협박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불안한 부모가 절대 아이들 자기주도학습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것은 맞죠? 네. 불안감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불안감은 내 마음에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의 진심처럼 착각이 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의 가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이가 자기 공부에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다. 근데 이 도와주는 과정이 좀 길게 진행되더라도 옆에서 누군가가 응원해 준다면 저희 아이들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조금씩 느리더라도 움직여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공부하기 싫어?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냥 공부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가 왜 공부하기 싫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전후 상황과 그걸 구체화하는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서 너 공부 안 해? 라는 순간 공부하기가 싫어졌어. 라고 이렇게 언어화를 하면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엄마 나 지금 공부하니까 1시간만 부르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 상황은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거를 내가 할 수 없어, 통제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상황 아래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어렸을 때 방학하면 생활계획표를 만드는 숙제가 항상 있었어요. 동그라미에다가 네. 맞아요. 파이처럼.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초등학생한테 길러주려는 첫 번째 시도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하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내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 생활을 사실 성실히 하면 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되었든 아니면 또 이제 미래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무엇이 되었든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주도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즐거움에 4가지가 있다. 이지펀, 쉽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학생들은 거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게임할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근데 피플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3번째가 하드펀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취할 때 느끼는 하드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게임을 못하게 될 거다. 내 삶은 즐거움과 이제 이별하고 되게 어려운 삶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코 아니거든요. 하드펀을 느끼고 시리어스펀까지 가면 이지펀은 뭘까?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공부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이별한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는, 특히 방학 동안에 즐겁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나 간절히 마음에 듭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이 2가지를 꼭 한번 떠올리고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잘한 것. 완벽하게 그날 공부를 다 끝내는 아이는 글쎄 정말 드물 거예요. 잘한 것보다는 하지 못한 것, 제대로 못한 게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잖아요. 오늘도 망했어 라는 마음으로 잠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한 것 중에 그래도 이건 괜찮았어. 나 계획대로 지킨 것 같아. 잘했어 라는 감정이 드는 그 일을 하나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내일은 뭘 도전해볼까? 한 가지만.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다짐하고 계획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마감하는 그 시간에 꼭 한 번씩은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그 수준이 학생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육이 그런 자기주도성을 길러주는데 무관심했고 또 자기주도성이 낮은 아이들을 양산해내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거는
어쩌면 좀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담과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디 그런 불안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좀 아이의 자기 주도성이 점진적으로 개입될 수 있게 다양한 경험들을 좀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상에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학습에서도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딸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아유, 딸, 아빠는 너가 못 믿었다. 그래서 맨날 짜증만 내고 잔소리만 냈는데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아빠 들었는데 이제 그만 좀 불안해할게. 너 아침 9시 나가서 저녁 9시까지 공부하고 오는 너의 그 모습만으로도 아빠는 믿고 응원할게. 딸, 힘내라. 여기 계신 모든 전문가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학부모님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는 지원자가 될 때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는 걷기 위해 평균 한 2,000번 정도 넘어지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역시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의 걸음마를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이 되어주고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는 탈무드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역량 역시 학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삶의 자산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학습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거죠. 절대 독학이 아니고 얼마든지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다양한 인적 자원을 좀 활용해라. 지나치게 많은 어떤 부담이 주어지고 있다. 자기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환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